눈을 감고 80세 여의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어쩌면 은퇴해서 흔들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힘없고 쇠약한 노인의 모습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명자입니다. 올해로 딱 80이 되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노인의학과 전문의로서 진료실을 지켜왔죠. 80세인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에 나가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진료하고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그 연세에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세요? 젊은 사람보다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예전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저를 보셨다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때의 저는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겨운 상태였거든요. 매일 아침 고혈압약 쇠알에 당뇨 약 2알, 한 주먹이나 되는 약을 챙겨 먹어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약 단 한 알도 먹지 않습니다. 혈압은 120에 80으로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정상 수치이고 혈당도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활력을 되찾은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부끄러웠던 순간, 의사의 자격. 의사로 살아온 45년 세월 중 제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억이죠. 어느 바쁜 오후 진료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서랍에서 혈압약통을 꺼내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마침 제 앞에 앉아 계시던 저와 연배가 비슷한 여성 환자분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길이 제 약통에서 제 얼굴로 옮겨가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도 저랑 똑같은 약을 드시네요. 의사나 환자나 아픈 건 다 똑같나 봅니다. 그 순간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45년 동안 환자들에게는 운동해라, 식단 조절해라, 건강하게 사셔라 라고 설교해왔는데 정작 저는 어땠습니까? 위선자나 다름없었죠. 환자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의학 지식을 알면서도 환자보다 더 많은 약을 먹고 있었으니 더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료실을 나와 집안의 정막 속에 혼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환자들에게 건강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결정적인 계기는 약 3년 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제가 담당하던 75세 환자 김순자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고운 분이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계셨죠. 신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님, 이제 투석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장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네요. 그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당뇨 약 드시잖아요. 제가 봤어. 우리 둘 다 같은 길을 걷고 있네요. 제가 선생님보다 몇 걸음 앞서가고 있을 뿐이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제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남을 고친다면서 정작 제 몸은 돌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순자님을 보며 제가 가고 있는 길의 끝을 보았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해진이라도 좀 길게 돌면 며칠을 알아누워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45년 동안 남들에게 건강하세요를 외쳐온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퉁퉁 붓고 지쳐있는 얼굴이더군요. 병원 동료들도 걱정스레 묻곤 했습니다. 이 원장,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괜찮아. 하지만 저는 쓸데없는 의사의 자존심 때문에 늘 괜찮다고만 했죠. 사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치료하는 의사가 정작 자신은 치료하지 못한다는 모순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한 움큼씩 삼키면서 환자들에게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쟁이나 하는 짓 같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을 땐 천하무적 같았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말이에요.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변화의 시작, 식탁을 엎다. 그때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식습관부터 시작했죠.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식단 관리를 강조했지만 정작 저는 바쁘다, 사람 살리는 일이 먼저다 라는 핑계로 아무거나 대충 먹고 살았거든요. 저는 강력한 슈퍼푸드가 필요했습니다. 구하기 쉽고 비싸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확실한 음식.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별표 달걀 별표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달걀을 먹어온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달걀찜 대신 완숙이나 수란으로 바꿨습니다. 마트 세일 코너의 달걀 대신 농장에서 바로 오는 신선한 방목 유정란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케첩이나 소금 범벅으로 먹는 대신 방울토마토와 곁들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들어보셔야 전체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겉보기엔 사소한 변화 같지만 제 몸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상상 그 이상이었거든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제 경험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결, 조리법의 과학. 첫 번째 비결은 조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이 다 똑같은 달걀이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달걀을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흡수하는 영양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건 맛의 문제가 아니라 생화학의 문제입니다. 날달걀 흰자에는 별표 아비딘 별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달걀을 덜 익혀 드시면 이 아비딘이 우리 몸속의 별표 비오틴 별표이라는 비타민과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비오틴은 에너지 대사, 피부 건강, 모발 관리에 필수적인 비타민인데 아비딘이 이 흡수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죠. 특히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70대 이후에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작년에 만난 72세 환자 이철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방식이 좋다며 매일 아침 날달걀 2개를 컵에 깨서 드시던 분입니다. 정력에 좋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늘 피곤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걸음걸이도 무거우셨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오틴 수치가 바닥이더군요. 제가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달걀을 완전히 익혀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말을 따르셨어요. 2달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표정부터 다르더군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활기가 넘치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천 팁을 드립니다. 달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세요. 흰자가 투명하거나 흐물거리지 않고 완전히 하얗고 단단해질 때까지요. 삶은 달걀, 완숙이 가장 좋습니다. 7에서 8분 정도 삶으면 노른자까지 알맞게 익습니다. 주의사항, 혹시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달걀이 담낭 수축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 두 번째 비결, 타이밍이 생명이다. 두 번째 비결은 별표 섭취 시간, 타이밍, 별표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몸으로 겪으며 깨달은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죠.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 활동이 젊을 때보다 30%나 줄어듭니다. 우리 위장이 예전 같은 용광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단백질 덩어리인 달걀을 드시면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습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나와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60대 이상이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68세 박영애님은 건강을 끔찍이 챙기셔서 눈 뜨자마자 달걀부터 드셨어. 그런데 늘 속이 쓰리고 신물이 넘어온다고 호소하셨죠. 위궤양인 줄 아셨대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영희님, 눈 뜨자마자 드시지 말고 식사 중간에 드셔보세요. 너무 간단한 처방이라 의심하셨지만 3일 만에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달걀 프라이를 먹었는데 오전 내내 속이 더부룩했어요.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을 바꾸니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아침 식사를 시작하고 10분 정도 지난 뒤에 달걀을 먹습니다. 일깨우기, 따뜻한 물 한 잔, 죽 한 숟가락, 혹은 미숫가루 같은 걸로 위를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단백질 투입, 위산이 어느 정도 중화된 상태에서 달걀을 드세요. 점심과 저녁, 점심엔 식사 중간에, 저녁엔 식사 마지막에 드시면 됩니다. 경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달걀을 피하세요.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는 동안 위장이 계속 일하게 되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비결, 짝꿍 음식, 푸드 시너지. 세 번째는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달걀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짝꿍을 잘 만나야 합니다. 달걀에는 철분이 풍부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마법 같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비타민 C 별표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무려 3배나 올라갑니다. 작년에 심한 빈혈로 고생하시던 74세 김순옥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얼굴이 백지장 같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워하셨죠. 헤모글로빈 수치가 8g까지 떨어져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약만 드린 게 아니라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할머니, 삶은 달걀 드실 때 꼭 데친 브로콜리나 시금치랑 같이 드세요. 석 달 뒤 수치가 11g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원장님, 달걀만 먹을 때보다 훨씬 기운이 나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하시더군요. 뇌 건강까지 챙기려면 달걀의 콜린 성분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이 콜린은 레시틴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레시틴은 콩이나 견과류에 많습니다. 실천 방법. 비타민 충전. 달걀을 토마토, 피망,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드세요. 두뇌 충전.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달걀과 같이 드세요. 메뉴 제한. 아침에는 스크램블에 채소를 넣고 점심엔 달걀말이에 나물 반찬을 곁들이세요. 두부나 된장국도 아주 좋은 짝꿍입니다. 중요한 팁. 시금치와 드실 때는 꼭 끓는 물에 데쳐서 드세요.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네 번째 비결. 황금 섭취량. 네 번째.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무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 매년 1%씩 사라집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노인 낙상 사고의 주원인이죠. 이걸 막으려면 질 좋은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달걀 한 알에는 최고급 단백질이 6-7g 들어있습니다. 70대 남성, 근육 유지를 위해 하루 2개, 70대 여성, 하루 1개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80대 이상, 소화력이 더 떨어지므로 조금 줄여서 남성은 1개 반, 여성은 1개 정도 드세요. 76세 최병우님은 다리 근육이 다 빠져서 계단도 못 오르셨어요. 제가 하루에 달걀 3개씩 소화 상태 봐가며 드시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평생 하나 먹었는데 3개라니 탈나는 거 아니요? 하지만 6개월 뒤 허벅지가 단단해지셨습니다. 진료실에 오셔서 자랑하시더군요. 원장님, 오늘 쉬지 않고 2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단,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수치가 높으신 분, 특히 240 이상, 은 하루 1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꿀팁,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나누어 드세요. 아침에 하나, 점심에 반 개. 이렇게 나누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참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5번째 비결, 선택과 보관. 마지막 5번째는 선택과 보관입니다. 오래된 달걀은 맛만 없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걀을 실온에 두면 얼마나 빨리 늙는지 아세요? 실온에서의 하루는 냉장고에서의 일주일과 맞먹습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제발 달걀 씻어서 보관하지 마세요. 깔끔한 성격의 환자분이 계셨는데 달걀을 사오면 꼭 비누로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셨대요. 그런데 이유 모를 배탈이 자꾸 났죠. 달걀 껍데기에는 세균 침투를 막는 보호막, 큐티클이 있는데
씻으면 이게 사라져서 살모넬라균 같은 게 껍질 숨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껍데기의 비밀번호, 달걀 껍데기에 찍힌 숫자,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맨 끝자리 숫자가 닭이 자란 환경을 말해줍니다. 1번, 방사사육, 자연에서 뛰노는 닭. 2번, 축사 내 평사, 실내에서 풀어놓은 닭. 3번, 개선된 케이지. 4번, 좁은 닭장, 케이지. 숫자가 낮을수록 건강한 닭이고 달걀 영양가도 더 풍부합니다. 저는 4번 대신 1 번유정란으로 바꿨습니다. 노른자가 샛노란 게 아니라 진한 주황색이고 맛이 훨씬 고소합니다. 신선도 테스트. 찬물에 달걀을 넣어보세요. 가라앉아 누워있다. 아주 신선함. 서있다. 오래됨. 둥둥 뜬다. 상했습니다. 버리세요. 보관 팁. 냉장고 문 쪽 말고 가장 안쪽 선반에 두세요. 문을 열 때마다 온도가 변하면 달걀이 금방 상합니다. 저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도전. 자, 5가지 원칙 다시 정리해볼까요? 완전히 익혀먹기, 비타민 흡수 방해 금지, 타이밍, 빈속 금지, 식사 중간에 먹기, 짝꿍 음식, 토마토나 브로콜리와 함께 철분 흡수, 양 조절, 나이에 맞게 근육 지키기, 하루 1~2개. 좋은 달걀, 1번이나 2번 달걀을 씻지 말고 냉장고 안쪽에 보관. 저는 이 원칙을 3년 동안 철저히 지켰습니다. 결과는요? 제 몸이 증명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다 끊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안정되었고 10년 전보다 몸이 더 가볍고 정신도 맑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들 앞에서 더 이상 위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당당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변화들 기억나시나요? 달걀찜 대신 삶은 달걀, 마트 달걀 대신 방목 유정란, 케첩 대신 토마토. 이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제 건강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삶으면 영양소 파괴가 적고 방목 유정란은 영양 밀도가 높으며 익힌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니까요. 건강 관리는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오르막길이 가파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산증인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프라이팬 꺼내지 마시고 냄비에 물을 올려 달걀을 삶으세요. 그리고 토마토 한 조각이나 데친 브로콜리와 함께 드셔보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장담하건대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달걀 말고도 우리 근육을 지켜줄 또 다른 단백질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80세를 넘어 90세, 100세까지 꿋꿋하고 활기차게 걸어가 봅시다.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한국인가요? 아니면 해외에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평소에 달걀을 어떻게 드시는지도 적어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 이명자였습니다. 건강하세요.